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입을 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랜만에 또 게스트 네. 정욱 씨가 아닌 말 그대로 정말 게스트. 그렇죠. 를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음. 어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네. 네. 아유, 우지 씨 이제 30가 되시더니 이제 또 나이를 갑자기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네. 약간 뭐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 또 뭐 많은 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장안의 화제였던 다큐멘터리 중에 어른 김장하라는 네네.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던 분이 오늘 오신데 뭐 이어서 네. 공개를 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오늘도 또 우리 노주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선생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매거진 W에서 맞아요. 그때 이제 우주비행 대표님으로 또 출연을 해주셔서 그 당시 이제 취향 지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갈 만한 곳을 또 추천하시기도 하셨죠. 그 저희 아주 콘텐츠로 또 좋은 콘텐츠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모시고 오늘은 좀 딥한 얘기,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모셔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노주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게 소개하기까지의 앞부분이 너무 저희 끝땅이 같았는데요? 네, 너무 어색해서 아니 선생님 뭐예요? 격식을 갖추려다가 오늘 또 주제가 어른인 네. 만큼. 네. 아, 그렇죠. 이 마이크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실게요. 네. 저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그때가 1월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랬나요? 네, 네, 1월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크리스마스 때 갈 만한 곳이 아니라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었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한 넉 달 지났습니다, 지금. 네. 넉 달 5개월 지났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네. 이제 2월에 사실 발목인데 재건 수술을 했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걷지 못하고 깁스를 한 상태였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몇 개월간 재활과 이제 회복에 전념하다가 이제 사실 외출 자유롭게 한지는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좀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는 단계인가요? 네. 일상생활에는 이제 무리가 없고요. 이제 운동은 조금 제약이 있고, 그치만 아직 발목 보호대는 하면서 조금 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그렇네요. 맞아요. 좀 있으셨군요. 어쨌든 이제 또 활동을 슬슬 또 재개하는 네네네, 어떤 그런 단계에 맞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첫 외부 일정일까요? 저희요? 공개적인? 네. 어쨌든 뭐 여기저기 네. 많이 싸돌아다니긴 했는데요. 네. 저희도 찾아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외부 일정 중에.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게스트 줍씨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저희 75회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로 접근하는 비포장 우회로 주비로드. 네, 저희 오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 김장하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아마 이 다큐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다큐가 어떤 다큐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요. 네, 어른 김장하는 누구인가? 그렇죠. 세 줄요야. 야 네, 마침표를 안 찍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 문장이 아니라 어쨌든 이 다큐는 MBC 경남이 제작했습니다. 2부작 다큐멘터리예요. 네, 작년 마지막 날 12월 30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특히 그 당시도 화제였지만 또 최근에 4월에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이게 이제 수상을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때 저 뭡니까? 나는 신이당이었나요? 그거 네네네. JMS 다뤘던 그거를 제치고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상을 받았냐 하면서 맞습니다. 다시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역 지상파가 또 받은 건 최초였다. 가지고 모았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일단
김장하라는 분을 다룬 다큐라는 건 우리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다큐를 본 사람들은 이제 입을 모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존재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냐. 이 다큐를 사실 보시면 뭐 저희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대부분의 설명은 거기에 나와 있긴 하죠. 아, 그렇죠. 아주 뭐 간단하게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해요. 이 김장하라는 삶의 거의 한 줄 요약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인데 그분의 이 삶이란 간단하게 네.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김장하 씨는 이제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이세요. 남성당 한약방을 이제 50년간 운영한 한약사이신데 일단은 이 한약방 자체도 굉장히 약값이 저렴하고 또 효능도 좋아서 거의 뭐 문정성시를 항상 이뤘다 네네.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신다. 싼 값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약도 씌워주시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는 이 한약방으로 번 돈을 정말 아낌없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분야를 이제 가리지 않아왔습니다. 이제 문화, 예술, 역사, 언론, 환경, 여성, 인권, 전방위적 지원. 그러니까 진주 지역에서 이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특히 또 20대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그냥 이렇게 주면서 이 소위 말하는 김장하의 장학금을 받은 키즈, 김장하 키즈가 한 1000명을 웃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1980년대, 83년에는 이제 명신 고등학교를 이제 설립했다고 해요. 이 진주 지역에는 또 이름이 알려진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인데 여기를 이제 10년 동안 뭐 체육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이 시설을 잘 갖춘 다음에 신흥 명문 고교로 키우고 1991년에 국가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이런 모습. 당시 1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렇죠. 그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100억 원을 들여서 거의 이걸 세운 거라 전 재산을 거의 국가에 기부했다라고 봐도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네. 하여간 이렇게 진주를 중심으로 뭐 이게 동네 서점부터 또는 이런 지역의 극단부터 해가지고 뭐 진주 가을 문예라는 이런 행사도 계속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지역의 전통 문화 예술이라든지 또 진주 신문이라든지 또 진주를 근거지로 한 이 최초의 백정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역사를 또 조명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또 가정 폭력 여성을 지원한다든지 지리산 살리기 운동에 또 나선다든지 하여간 분야가 너무나 이렇게 넘나든다. 아니 김장하 선생님은 분신술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 이제 한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그러니까 다큐를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까지만 아마 들으셔도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 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버는 족족 그냥 다 기부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2000년에 설립한 남성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남성 본인의 아호입니다. 아, 네. 이게 성별의 남성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리고 이 남성은 이제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 별, 별자리. 그거를 누가 이제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별이 뭐 굉장히 뭔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별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그 아호를 딴 남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장학사업도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또 2021년에 이 재단이 해산을 하는데 재단 해산 당시에 이제 남은 기금이 34억 원 있는데 이것도 국립경상대학교에 다 기탁을 했다. 사회 환원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돌려줍니다. 이분은 버는 족족.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은 이건 그러니까 본인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어딘가에. 그 일상이에요, 일상. 하다못해 그 다큐 나오는데 한약방 옆에 이제 자전거 가게가 있어요. 거기도 아마 이제 건물 주인이신가 봐요. 김장하 씨가. 근데 그 가게도 30년 넘게 월세를 안 올렸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깎아주기까지 했다. 맞아요. 라는 또 일화까지 나오다. 이게 그러니까, 소소한 에피소드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월세조차도 뭐 그렇게 비싼, 그러니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데 코로나 때 그마저도 또 깎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저런 분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오히려 세입자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돈도 많은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얘기가. 이분의 철학이 이제 돈은 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주상보시라 그래서 집착 없이 베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한 나눔을 하여간 일상적으로 실천해온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정말 사회 환원을 열심히 해온 훌륭한 어떤 독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던 어른의 모습.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는 어쨌든 이 다큐 제목이기도 한 어른 김장하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어른이 앞에 붙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큐가 어떤 다큐고 그리고 맞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약간 이제 설명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 다큐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다큐가 되게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조명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해 가면서 드러났던 이분의 모습들 때문에 이 다큐가 더 주목받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원과 함께 영향을 준 부분들, 어떤 흔적이랄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심을 나타낼 만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에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 거면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좀 어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그런 어른이 과연 계시는 건가라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비 씨는 이 다큐를 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다큐를 이제 1, 2부 다 열심히 봤었는데 저도 이제 우재 씨와 같이 올해 썰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감성적이게 돼가지고 이 다큐를 보는데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사실 슬픈 장면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쁜 일들이 계속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김장하 어르신이 그냥 묵묵하게 하시는 일을 그냥 뒤쫓아가는 그 발자취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뭐 은혜를 입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분을 이제 존경하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이런 선배를 이런 어른을 만난 적이 없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또 막 뭉클하기도 하고 왜 한 명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든 구조일까라는 데에 대한 조금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맞죠, 라는 맞죠. 말씀이신 거고. 제 감정을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다 보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슬픈 맞아요. 장면이 없는데 왜 나는 맞아. 눈물이 날까 할까. 그런 데서 어떤 밀려오는 감정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니, 국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희 가장 어른이신데 지금. 아. 저의 어른이신데. 어른 조국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른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주비 씨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들었던 게 다큐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 김장 선생님이 본인이 돈을 번 뭐랄까요? 돈의 원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왜 사회 환원했나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이 돈 아픈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쓸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사실 돈을 뭐 얼마를 번다 아니면 돈을 번다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아니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돈을 벌고 이걸 어떻게 쓸까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 근데 이분이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일을 뭐 했을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뭐 대학 교수 정도 아니었겠냐 뭐 이런 대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대학 교수를 했어도 굉장히 맞아요. 환원을 하셨을 이 또한 겸손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하여간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분을 우리가 굳이 이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사실 뭐 사회에 훌륭한 독지가들은 계십니다. 사실 뭐 이런 어려운 뭐 사회복지기관에 이런 맞아요.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큐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품이 너무 보기 드물다. 네네. 정말 그런 지점들이 이 다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정말 어른이라는 존재에게 이제 기대하는 게 뭘까를 우리도 잘 몰랐지만 이 다큐를 맞아. 보면서 딱 저런 거였구나. 이거를 좀 알게 해줬기 때문에 다들 그런 좀 공감 때문에 이 김자원 선생님을 더 감명 깊게 보게 됐던 거 아닌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닮고 싶은 인품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은 어쨌든 내가 이분처럼 성공하고 내가 정말 한약사로 저분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도 내 분야에서 막 성공을 해가지고 막 나 이런 한약사가 돼야겠다. 이런 부분이 물질적 성공을 부러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순수하게 정말 그런 부러움을 갖게 되는 그 세속적 성공을 빼더라도 이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어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사실 말도 안 돼요. 보여주는 이 행보들이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모습을 정말 겸손한 자세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뭐 맞아요. 장학금을 네. 주더라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정말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일단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어른을 본 맞아요.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른 김장하라는 이름으로 이 다큐가 나왔지만 그 전에도 이게 김장하 스님이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다큐에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언론 네.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좀 경계하시고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 분이라면 적어도 내가 한 번쯤은 드러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본인 오히려 본인을 감추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큐가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은 김장하 씨에게 이제 김장하 씨 본인의 말보다는 김장하 씨에게 영향을 받은 어떤 수많은 사람의 증언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독특한 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다큐의 초반에 보면은 그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거의 초반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초반에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모습이 이분을 상징하는 하나의 또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정말 뭐 무용담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온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들 이런 게 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본인이 얘기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본인 자랑이 이제 나올 것 같을 때 점점점. 그게 너무 입을 웃겨. 꾹 닫고 아예 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야구 얘기도 하시고 네. 뭐 최동원 얘기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좀만 칭찬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먼 산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이게 뭐 한 거는 참- 2, 3초간 이렇게 비춰지는 약간 네. 그런 장면도 나와가지고. 좀 특징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큐를 제작할 때 이제 사실 그 김주환 기자님이라는 분을 이제 쫓아가는 걸로 이제 쭉 이제 다큐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 김주환 기자님이 그 김장하 선생님의 그 이제 일대기나 이 생애를 이제 책으로 이제 엮느라고 그 취재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 김장하 어르신한테 이 다큐를 찍겠다거나 책을 쓰겠다는 걸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김주환 기자님이 이제 쫓아다니시는 걸 이제 촬영한 다큐인 건데, 그래서 김주환 기자님이 거기서도 말씀하신 게 보통 이렇게 취재를 다닐 때는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사실 좀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방해를 많이 겪는데, 이 김장하 어르신을 취재하는 일은 그 어떤 때보다 너무 수월하다. 주변인들이 왜냐면 너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촬영을 하고 하니까 경계를 하다가도 김장하 어르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반색하시면서 맞아. 바로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심지어 우리 집 옥상에 가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맞아요. 집으로 막 들이시고 네.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개방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제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그 동네에 가서 사천이었죠. 네네. 경남 사천.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경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하다가 그 말을 꺼내니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 막 이러시면서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분이 그러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게끔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네.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한약방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 한약방은 문을 닫아 있어. 그 직원이 직접 개업한 한약방은 대신 그 옆에 무슨 뭐 약간 뭐 방앗간인가 뭐 떡집 네, 약간 같은 그런 느낌의? 거기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아내분이 계셨는데 그 약방 그 사장에 맞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경계를 하죠. 웬 카메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김장한 선생님 아시냐고 했더니 막 알다 와다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막 대통령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막 인터뷰 어울리더라고요. 술술 그러니까 나중에 해주셨잖아요. 막 술술 해주는 게 진짜 그 김주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례는 정말 드물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네. 호의적인 어떤 취재가 가능한 그게 참 김장하 어른의 어떤 힘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좀 장면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또 이런 기회에 아니면 이런 때에 또 자기를 드러내게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지역에서도 좀 이제 어른분들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는 사실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맞아요. 많은 네. 무용담들을 저희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발언 분량의 거의 한 50%는 항상 넘어요. 하여간 네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 김정하 선생의 모습은 너무 낯설어. 사실 그런 어른은 정말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라도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이분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계속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 같은 걸 하고 그냥 그 정도니까 이런 것도 정말 드물다. 맞아요. 거기 다큐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이제 장학금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현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드리면서 뭐 얼마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주시는 분이니까 네네.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돈 주세요 뭐 이럴 수 없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러면 그 어쨌든 더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얘기를 한두 마디 할 것 같은데 김장훈 쌤이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인터뷰가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어른이라고 떠올렸을 때는 사실 그런 본인의 이야기 아니면 잔소리 뭐 이런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가 이제 서두에 깔리는 하다못해 우리가 명절에 세뱃돈을 받을라 쳐도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어릴 때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인품이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던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역지사지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내가 장학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것은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내가 좀 위축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달가운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돈을 좀 그쵸, 주십사 그쵸. 하는 게. 근데 이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그냥 편하게 좀 바꿔주시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조언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편하게 받아서 당연하게 그냥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소위 말해서 시혜적이지 않은 그런 지원을 하도록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 이분의 행동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그리고 뭐 생각이 그게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다양한 뭐 활동이나 뭐 그런 것에 지원을 하실 때도 한 번도 뭐 뭔가 요구하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명신고 학교 운영할 때도 교육은 이제 전적으로 교사들한테 맡기고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는 나는 교육자가 아니다. 다만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자인 교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말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짓는 데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교사들은 또 전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학이 그러니까 사학은 우리가 사학하면 하여간 비리랑 연결이 되잖아요. 사학하면 비리입니다. 네. 제가 또 저희 모교인 또 상지대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지그치 타면 사학하면 비리.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학 비리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여기는 오히려 뭐 이사장이 뭐 학생들이 가장 우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해서 이사장을 꼽을 정도로 재단이 정말 맞아요. 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고 네. 보니까
저 진주 신문도 이분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네네. 하잖아요. 총 한 10억 원 가까이. 그거 할 때도 논조에 막 관여를 안 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 마음에 드는 기사만 있었겠습니까? 그쵸. 내가 포함하면서. 네네. 마음에 안 드는 기사도 있으면 사실 그냥 뭐 넌짓이라도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뭐 그건 그렇게 썼더라. 약간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그게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고 그냥 돈만 붙여줬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나 아니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작은 이야기라도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아셨을지. 자기 맞아. 위치를 정말 객관적으로 잘 네네. 판단을 하신 분이 아닌가.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네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를 계속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태도를 계속 견지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그게- 특히 우리 지금과 같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런 자본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굉장히 잘 아시고 오히려 그 맞아요. 위기를 본인이 어떤 더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그걸 어떻게 해서도 좀 맞추려고 하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 진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삶의 일관성이죠. 돈은 똥과 같다는 그 정신, 철학에 입각해서 계속 모든 활동을 하시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주에서는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남성 한약방? 한약방, 네. 네, 남성당 한약방. 네. 뭔가 힘이 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남성당 한약방으로 가라는 말이 약간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거기 가면 무조건 지원해준다. 네. 약간 이런 게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이제 수많은 이제 뭐 문화예술부터 해서 아까 다양한 분야를 읊어주셨지만 저는 또 다큐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또 이거를 어려운 이제 사람들에게 식사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뭐 세터민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이제 선행을 베푸시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식당을 차리기 이전에 이제 좀 식당을 차리는데 뭔가 필요한 뭐 재정적이나 이런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남성당 한약방을 방문해서 김장하 어르신께 이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도움을 구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김장하 어르신이 미안하지만 이거는 내가 도울 수 없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나는 김장하 어르신께 큰 이제 은혜를 입었고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PD님께서도 근데 그럼 지원은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아니다. 나는 큰 지원을 얻었다. 왜냐면 이제 김장하 어르신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든든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역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뒷부분은 이제 제 해석입니다. 아유. 지역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뭔가 나를 지지해주는 뭔가 한 명이 그리고 그 한 명이 되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게 되게 저한테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되게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내가 언제든지 뭔가 조언을 듣거나 할 수 있는 어른이 내 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만족감을 느낄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장하 어르신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신념이나 이게 다 지역사회에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김장하 어르신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실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의 그 이제 신념을 같이 이제 길을 닦아가는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그러니까 꼭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물 한 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역 사회에 그분의 신념을 널리 전파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인데 영문 제목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였죠? 영어 제목이 A Man Who Heals the City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힐. 네, 도시를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지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맥락을 관통하는 그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한 명이 사람 하나가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라는 말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 이 한 사람이 진주 지역 사회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라는 거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체감을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어떤 김장하 씨의 어떤 우리가 또 인사를 받는 느낌이 단순히 이 지역사회가 뭐 김장하 씨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의존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 김장하 씨를 통해서 어쨌든 소위 말해서 김장하 키즈 물질적 지원을 안 받았더라도 그렇게 된 분들도 또 나름의 또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게 되고 이게 계속 풀뿌리까지 뻗어 나가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선한 영향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은 김장하 씨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풀뿌리는 김장하 씨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어떤 계속 이 풀뿌리로 뻗어 나가는 그 기반을 닦아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쨌든 이 핵심 아닐까 이 어른 김장하라는 이 어른의 어떤 우리가 정신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만약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형평운동, 그다음에 뭐 여성, 그다음에 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희가 지금 일관되게 얘기했던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가진 분이라면은 다 한마디씩만 해도 굉장히 개입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권력 많아지는 거거든요. 축제 수단으로 쓸 수도 있죠.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이분이 워낙 가진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원을 하면서도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장하 어르신께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나는 김장하 어르신께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맞아, 일이 맞아. 김장하 어르신을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엄청 강하게 박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장하 어르신께서 이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것이 더 그 신념이 잘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조국인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란 존재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일종의.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을 품기 없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 저분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지.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기는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게 그분에게 뭐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다큐에서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분한테 내가 밑보이면 돈이 자금이 끊기니까 내가 잘 저분에게 보여야지 이 느낌 아니잖아요. 돈을 맞아요. 받든 안 받았든 네, 맞아요. 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스스로 할 수 있게 할 정도 이분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깊숙이 박히게 된다. 이 사람들한테.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제 김장하 선생님께서 이제 워낙 이제 뭔가 자신을 이제 뭐 축혀 세우고 이런 거를 싫어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몰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었잖아요. 네네. 장면 이제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분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이셨는데 문영배 재판관 네.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발언하셨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본인이 김장하 어르신께 이제 도움을 얻었던 게 있으니 그거를 이제 갚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한테 갚을 건 없다. 나한테 만약에 갚을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지역 사회에 환원해라. 그건 지역에 갚아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어떻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되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그러니까 물론 말씀의 수도 되게 적은데 그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또 굉장히 또 진보적인 성향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판결을 또 많이 내리는 분인데 물론 그게 직접적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장하 선생님 어떤 정신이 또 그분의 또 어떤 법적인 판결에 이런 데서도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그걸 보면서 몰랐으니까 전 문영배 재판관이 그 출신인지 야 근데 저분이 그런 거였구나를 봤을 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도 참 신기한 대목이었고 네. 그래서 그 재판관님 말고도 이제 뭐 이제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이제 좋은 연구를 하거나 이런 일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일들 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공헌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김장하 어르신께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전화가 걸려왔는데, 좋은 일 했더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기쁨을 그러니까, 이제 느끼시는 인정을 받았어. 네. 내가. 맞아요.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장하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던 이제 한 분이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너도 너의 이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 듣고 그것 자체도 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을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울림이 있죠. 그게 네. 경남 MBC인가가 그 장면을 또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반향을 또 맞아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참 울림 있게 해주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맥락에서 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큐를 보면 또 장학금 받은 학생들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할 때 기껏 장학금 줬는데 선생님 학생들이 가서 데모나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데모도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나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네네. 상대의 어떤 주체적.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 줬다고 너는 공부나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내가 장학금 주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런 일도 하라고 주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너무 비현실적일 정도의 그런 성인 분자 같은 이제 태도를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장학금을 주면은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돼. 근데 그 훌륭한이라는 게 뭐 사회 통념적으로 그냥 성공과 동일시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김장하 선생님이 굉장히 정말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거는 그 개인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서 그건 판단되는 거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누군가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단체들 그런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큐를 보면 또 그 김주환 기자가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 게 후배한테 한번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그 표정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선배도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 라는 표정. 자기가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김주환 기자 스스로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해서 믿었던 어른이랄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실망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른 본인의 잣대로 나의 어떤 뭐 행위나 이런 걸 판단하려고만 할 때 그런 맞아요. 순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데는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굽어서 생각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잣대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참 우리가 벽을 만나는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맞아요. 별로 이 어른과도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만들고 싶지 않다. 실망을 하게 되는 건데 김장하 선생님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이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약간 뭐 잔소리 그런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인식했을 때 어른이라는 존재가 되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본인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나를 이끌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른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개 어른들은 그래 왔으니까. 그쵸, 보통. 우리가 인식했던 거는. 작은 김장하라도 되고픈 마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할 때 단순히 타자화만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뭔가 못난 면모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물론 아직 저는 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나이가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경력이 후배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도 모르게 꼰대 같은 모먼트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네, 그래서 저도 그걸 경계해야지라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러니까 마냥 왜 저런
어른이 없을까? 그냥 그 뭔가 기성세대만을 사실 바라보는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그 시각에서 이 다큐를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좀 전환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우리도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아직 29입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또 얼마 뒤면 또 더 낮아지죠. 아,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맞아요. 점점 이렇게 저도 어쨌든 뭐 30대 또 40대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어른이라 불리는 이제 위치에 갈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고 좋은 어른이 일단 되고 싶으신가요, 다들? 일단 질문. 근데, 돼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다 저는- 약간 거의 의무에 가깝다. 좋은 어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른이란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터팬 증후군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좋은 어른 둘째치고 어른이 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미 우재한테는 어른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분에게 부끄러우면 조국인에게 부끄러운 짓은 내가 못합니다. 이미 어른 의도하지 조국인. 않았더라도 이미 어른이 되어 근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비 씨 말씀을 좀 빗대서 해보면은 본인의 자의로만 어른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모르게 나는 그냥 어른이 되는 거야. 사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어른을 자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쩌다 네. 보니 그분이 위치가 어른이 됐고 어른답게 우리는 행동하기 기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쨌든 국인 씨도 내가 어른이 되기 싫어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른은 돼야 돼. 이미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어른이고 어른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어른이 어쨌든 뭐 기왕 어른이 될 거면 아 그쵸. 네. 뭐 나쁜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처럼 되기는 사실 안 되죠? 힘들죠? 너무. 그쵸 힘들죠. 근데 네. 뭐 너무 높아 목표가. 이 다큐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말 정말 안 듣는 그런 방골 기질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남에게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든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좋은 간에. 말이든 나쁜 그러니까 말이든. 내가 남의 말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이 무슨 얘기를 약간 아니요. 했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지금 흔들렸어요. 지금 제가 느낀 모먼트는 뭘 해라는 아닌데 그냥 말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나도 그 얘기였어. 아, 본인이 말이 없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웃기게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서 투 머치 토커를 네, 하시는 분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럴 땐 내가 아예 말을 안 한다. 그럼 만약에 그마저도 말을 하는 성향이었다면 그의 말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아찔함까지 더해져서. 그렇군요. 네. 그러나 어쨌든 말이 없진 않다. 나는 하지 않는 분야도 있다. 그러니까 조언이나 잔소리는 안 한다. 그렇죠. 약간, 그거는 네네. 맞는 것 엄밀히 같습니다. 말하면 그런 네네. 거는 또 안 하시는. 네, 김장한 선생님도 야구 얘기는 잘하시잖아요. 저 김장한 선생님도 일상에서 만나면은 저처럼 말 많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좋은 어른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에게 그런 실망감을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경력이 많든 적든 그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나를 온전히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실망감을 갖는 게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그 누군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저보다 나이가 다들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떠세요? 그거는? 저 그래요. 그쵸? 저도 맞아요. 그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무 어려워 사실.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거는. 약간 그래서 나 좀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히려 이제 저보다 이제 뭐 언니든 아니면 진짜 막 선배님이든 저는 오히려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막 이제 후배들한테는
안녕. 버스 안녕 손 이순 되게 뭔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말할 때 자꾸 가리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열이 엄청 돼. 자기 그쵸, 검열을 그쵸, 그쵸. 엄청나게 하니까 결국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나 계속 벌어진다. 저는 오빠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어, 약간 그래요? 분들과 있을 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제가 뭘 이래라 저래라 약간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제 마인드 자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래도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과 있을 때는 뭐 그냥 편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저를 대해주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나를 온전히 나 그대로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은 순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과 있을 때 조금 더 편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원수하고 최근에 어린 사람 만난 경우 사실 군대밖에 없거든요. 거의 7살 차이 나는 친구들과 항상 있다 보니까 그쵸. 그 경험이 처음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갔더니 어려웠던 상황. 근데 역설적으로 군대는 어쨌든 동기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같은 계급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어쨌든 그게 완화시켜준 효과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쨌든 연령주의가 있다 보니까 나이 격차에 따른 위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디폴트로 깔려 있어서 오히려 군대 밖에 그냥 어떤 사회에서는 그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을 나도 그냥 은연중에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그냥 뭐 격이 없이 정말 그냥 편하게 지내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이거 뭐라고 정확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도 뭔가 하나의 그런 태도를 좀 버려야겠다. 좀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나이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어른이 되려면 좀 그런 걸 좀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는 그 이제 나이가 어린 이제 군대 동기들이랑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편해졌어요? 약간 예를 들자면? 그냥 진짜 동갑처럼 지내죠. 네, 그냥 뭐 진짜 격이 없이. 호칭은요? 호칭은 근데 그쪽에서 끝까지 불편해하니까 형이라고 부르긴 하죠. 네, 그냥 끝까지는. 네, 근데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저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뭐 이름으로 부르든 뭐 어떻게 부르든. 근데 뭐 보통 그렇게 하니까. 역시 좀, 네.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네. 네. 요즘에 저희가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나오나요? 네. 그 슈아가 그 보통 호칭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애정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호칭보다는 이름이 더 약간 인지가 빨리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국인 요즘에는 국인이라고 한두 마디씩 하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아빠는 꾸꾸야 꾸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엄마는 맨 처음에는 엄마 이름이 다희인데 엄마는 따따라 부르다가 요즘에는 엄마는 다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받침이 없어서 그런지 좀 더 편하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뭐 삼촌 뭐 이모 고모 그리고 우재 씨랑 주비 씨 이름도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침 받침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네. 우재는 거의 맨날 찾아요. 우재. 근데 우재 삼촌 안 그러고 우재. 맞아. 우재. 이리 맞아요. 와. 우재 일로 와. 근데 라이브 하는데 채팅창에도 우재 맞아요. 이렇게 쓰던데요. 우재.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우재 씨랑 통화할 때 보면 옆에 와가지고 우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주비 씨도 주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역시 이게 슈아 얘기를 하니까 아주 텐션이 급 업되시네요. 아, 네.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좋은 어른의 시작은 네.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네. 뭐. 역시 네. 뭐 조직 문화도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 때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계속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름도 그렇고 맞아요.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계속 보려는 나의 위치나 이런 것이 맞아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닿을까 나의 지금 어떤 이런 모습이나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어떤 그런 거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한 네네. 발짝 거리를 두고
보는 그러니까 게 특히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그런 위계가 있는 문화가 우리 삶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나이도 있고 그 거저 먹는 위기잖아. 솔직히 나이 맞아요.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내가 노력해서 무슨 얻은 뭐 직급도 아니고 네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위계를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근데 요새 생각은 사실 방어적이 돼요. 좋은 어른은커녕 민폐나 끼치지 말자. 그냥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소위 어른 세대에 불리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뭐 꼰대만 되지 않으려고 뭐 그냥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근데 그런 실천이 안 되는 거 봐서 네. 나도 참 이런 마음가짐으로도 힘들 수 있겠다. 오히려 그냥 진짜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는 그 이상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방어적으로만 뭐 이렇게 후배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아예 말을 못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잘 해보려는 그런 아니 이게 또 민폐가 되나? 끝없이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은 김장하 선생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는 사실 그 점도 멋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장하 선생님이 이럴 땐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럴 땐 말을 안 하시고 또 뭔가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생색을 내지 않으시고 근데 또 하나의 원칙은 또 이제 권력과 맞설 때는 굉장히 강한 또 태도를 맞아요. 보여준다. 할 맞아요. 말은 한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정말 이게 진짜 이 어른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뭐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뭐 우리의 총알바지가 되다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길이 맞다는 것을 지지 표명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맞아요. 또 더 나아가신다면 또 권력을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힘을 또 이용해 주시는 모습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김장하 선생님도 다큐에 나오지만은 학교를 운영할 때도 수많은 뭐 외압이나 청탁이 들어왔는데 뭐 국회의원이 청탁을 했는데도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하시고 그 당시 이제 뭐 80년대 이제 문교부에서 전교조 그 노조 결성한 교사들 해임하라 그럴 때도 그것도 이제 거부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존폐가 달려있는 본인의 전 재산이 사실 달려있는 문제인 것도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본인의 그런 당당한 원칙을 계속 유지하셨다는 것이 전 그게 참 닮기 어렵다. 네.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미개나 권위를 올바른 곳에 쓰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진짜 저는 그런 어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돼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 30만 돌아봐도 전 부끄러운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나 있을까? 무서워.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잖아. 막 세무조사 들어와도 난 겁나지가 않나. 그러니까요. 너무 따뜻해서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나는 무서울 것 같아. 아,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먼지 털면은 네. 다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끼리는 털면은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말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뭐 권력에 대항해서 하는 말에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다 당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진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이 다큐에도 나오잖아요. 그를 물어보잖아. 70년지기 친구한테. 김장하 선생님 좀 살고 싶으세요? 뭐 되고 싶으세요? 전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무 힘든다. 그렇게 사는 거는. 항상 일관되게 자신의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에너지가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김장하 선생님한테는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그분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나의 삶대로 그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김장하 선생님에게는 다르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참 외유내강이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어떤 그 신념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다큐에도 나오지만 막 그렇게 좋은 일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전화가 와서 엄청나게 비방을 해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네네. 네. 근데 그런 곳에도 뭐 크게 그냥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살아도 욕을 먹어. 그러니까 나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도 욕을 하는 사람 있어. 저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전화 받았잖아요. 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나 진짜 상처 크게 입고 나 울었어. 그러니까 내가 50년 세월이 억울해서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뭐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김장하 씨 왜 뭐 민족문제연구소 여기 왜 후원해요? 막 당신 같은 빨갱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반성문 써서 제일 맞아. 잘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맞아요. 김장하 선생님 뭐 자기 일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려고 끊으라고 이렇게만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오지만은 온갖 소문이 돌았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감투 쓰려고 그런다. 아니 뭐 왜 형평운동, 백정운동에 집착하냐? 아마 출신이 성분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근거 없는 소문들이 계속 돈다. 이상한 소문들이. 근데 김정은 선생님 그걸 그냥 해명하지도 않고 맞아. 세월이 증명해 줄 거다. 맞아. 뭐 실제로 내 세월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냐. 라고 그냥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는 그 자세. 그게 말이 되냐? 난 못한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외부를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의 신념을 강하게 지켜나가면서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했던 게 아닐까.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양심에만 그냥 기준을 두고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냉소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형평운동도 거의 100주년이 다 돼가고 우리가 차별을 없애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렇게 했지만 지난 20년 뭐 30년 돌아봤을 때 새로운 차별이 또 나타나고 사실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냉소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 큰 어른이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60대 70대 뭐 어디 귀농 귀촌을 하셔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 사신다. 이런 난 세속과 속세와 인을 끊고 막 이러기 마련인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네네. 허무하니까 사실 그럴 맞아요.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김정은 선생님은 끝까지 이런 사회와의 어떤 접점을 이어가면서 저는 그게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많은 어른들이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독지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더라도 현실의 어떤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밀접한 거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거리를 두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김정은 선생님은 끝까지 그거와 그래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신다는 거. 맞아요. 얘기로 말로는 뭐 변한 게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새로운 차별을 없애보겠다고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장하를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것이 생각이 들고, 원주에서 어른을 생각하다. 그래서 뭐 약간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또 우리 원주라는 지역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진주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보면 그렇게 돼서 와 진주 부럽다. 김장하 보유 도시. 맞아. 이런 얘기가 달려요. 원주는 어떨까? 우리 원주도 사실 뭐 어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있어요. 원주에도 큰 어른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사실 원주에도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고, 물론 그렇죠. 이제 김장하 선생님은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저희와는 좀 세대 차이가 좀 많이 그렇죠. 나고 거의 저희는 전설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전설이 되셨죠. 3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장일순 선생님의 제자분들도 저희보다 이제 연배가 워낙 이제 높으시니까 거의 한 7, 80대 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와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의 이제 해오셨던 이제 뭐 협동조합 운동이나 생명운동이나 협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우리 지역사회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되게 진짜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면서 떠올랐던 게, 장일순 선생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대로에 설립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김정은 선생님하고 비슷하네요. 네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사학 설립. 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시민활동에 영향을 주셨던 점, 이런 그렇죠. 게 또 비슷해가지고,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장일순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오히려 약간 어른 장일순이처럼 나왔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원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라는 좀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장일순 선생님의 유산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년의 격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김장하 선생님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저분이 뭐 이렇게 무슨 활동을 막 하시고 뭐 이런 거에도 우리가 감명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와닿는 건 보편적인 공감되는 인품이잖아요. 지역을 막론하고 뭐 활동을 막론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김장하 선생님과 같은 태도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주에서 사실 장일순 선생님 이렇게 딱 하면은 국한돼요, 사실. 그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경제. 근데 이 분야에서 내가 장일순 선생님 같은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롤 모델이 그냥 그 분야에 한정이 되는 느낌? 내가 그냥 전혀 다른 일을 하는데 일사에서 장일순 선생님 같은 인품 정신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거기서 달래죠. 그러니까 다큐에서는 내가 김장하 스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그분처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약간 그런 작은 존재라도 돼야겠다.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주에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일순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막 화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역 사실. 사회에도 네. 이게 아주 보편적인 공감되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뭔가 그게 제자분들까지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밑으로 이게 저희랑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연결이 안 됐을까요? 그게 참 그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차이가 오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30년의 격차. 근데 김장하 선생님의 유산은 계속 뿌리 깊게 이게 진주 사회를 넘어서까지도 김장하 키즈들이 뭐 서울에 가서도 뿌리고 각자의 지역에서도 뿌리고 이렇게 풀뿌리처럼 뿌려지는데 장일순 선생님의 정신은 이 원주에서조차도 특히 뭐 모르겠어요. 저나 뭐 국인 씨, 뭐 이렇게 뭐 주비 씨도 공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공감대가 있지는 않다. 사실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장일순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협동조합의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지. 아니면 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겠다라는 형태로 만약에 실천이 주로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혀 다르게 만약에 문화예술분야 아니면 요식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장일순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확산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는 앞으로 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는 해요. 네. 사실. 아니면 뭐 진주도 이제 이 이후의 활동이 어떻게 계속 전해질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주 이 다큐에 나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랬을 때 어떤 그 다음 세대에는 이런 그 정신들이 어떻게 좀 전달될까라는 것들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과제인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맞아요. 김장하 선생님의 이 정신 유산이 계속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진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전역으로. 원주도 사실 장일순 선생님 정신을 어떻게 계속 폭넓게 더 보편적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는 거 같고. 근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인 거는 알겠어요. 이걸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저분 한 명의 어떤 정말 어떤 영웅적인 이런 면모를 보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사회가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작은 김장하로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어 전 무수히 많은 저 김현지 PD 이거 저 다큐 제작한 상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00분의 1의 김장하 또 10,000분의 1의 김장하가 되자 우리가 메우자 김장하 선생님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또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 공동체가 그 고민은 좀 되더라고. 이게 한 사람의 그냥 뭐 결단 의지 내가 오늘부터 김장하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아니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랄까 이런 선생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고만 구세주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계속 꾸준히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 다큐를 보면서 하게 됐다. 근데 뭐 그 방법은 저희가 읽었던 상호부조의 그 얘기까지 나오나요? 얼마 전 다루기도 했었던 와우. 네.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민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다큐를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사실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결국에는 김장하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이 공공이나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선한 의지를 가진 어떤 이런 독지가였기 때문에
진주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이 영향력이 뻗어 나가면서 그들의 활동의 색깔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이나 행정이 했어야 될 역할을 어떤 개인이 감내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우면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런 뭐 상호부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김장원 선생님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이 진주 지역사회를 맞아요. 계속 이끌어왔다. 그건 김장원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여러모로 이게 지속 가능성이나 또 다른 지역까지 이 모델이 전파되기에는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고민, 공공의 영역으로 이걸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네네. 또 상호 부조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결론을 슬슬 내려보자면 뭐 우리가 이런 어른을 뭐 부러워하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한편 뭐 우리부터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또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봐야 또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다큐멘터리가 너무 지금 시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게 그 김주환 기자님도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김주환 기자님이 어쨌든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회를 고발하고 기득권층을 이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분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보다 뭔가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이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김장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꼭 이 사회에 전하고 싶다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작품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이 한 명의 일대기를 두고 우리가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각 지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다큐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 김주환 기자가 말했다고 하는 것도 요새 언론계에서 상당히 또 화두가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너무 분노와 냉소만 부추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막 보도를 엄청 해요. 막.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맞아요. 결국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나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태도를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들이 나서서 좀 더 선한 영향력 아니면 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솔루션 저널리즘, 캠페인 저널리즘을 하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바로 이 다큐도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 김장한 선생님도 사실 진주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다면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스스로 사실 나서지 맞아요. 않았. 근데 각 지역마다 사실 이런 김장한 씨와 같은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정신이 어쨌든 더욱더 이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이 또 나서줘야 되지 않나. 또 우리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마무리 차원에서 또 하게 되는 훈훈한 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 조심스럽네요. 네. 아까부터 느낀 거는 약간 두 글자씩 띄어만 조심스럽네요. 약간 네. 주현영 기자 SNS 그걸 따라하시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 저도 모르게 삐걱대게 되는 것 같네요. 네. 하여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웨이브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 1, 2부 전편을 보실 수 있고 원래도 유튜브에 요약본이 있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쇼츠로 짧은 클립 영상들은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제 그 김주환 기자님이 쓰신 그 책을 가지고 원주에서도 한번 북토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장아 선생님을 다룬 그 책을 네, 그래서 좋아요, 기자님 좋아요. 모시고 한번 북토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생겼던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저도 굉장히 또 존경하는 기자님이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렇군요. 뵙고 한번 오. 사인도 받고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추진은 어떻게 해볼까요? 올해 문학의 달 기념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요 책을 한번 진짜 작가님을 모시면 너무 너무 좋을 좋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너무 좋겠다 정도예요. 네네네. 하여간 마무리하는 한편 제가 이거 찾다가 그냥 잠깐 여담이 좀 말씀드린 건데 이게 다큐를 보면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문을 닫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약방이 네. 거의 네네. 50년 동안 영업을 하고 보니까 이 남성당 한약방이 그냥 없어진 건 너무 아쉽다. 이걸 보존하자라는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이거를
그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 김장한 선생을 직접 찾아가 설득을 했대요. 아, 이것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뭐하러 보존해서 뭘 하냐. 그래서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시가 결국에는 승낙을 받아서 매입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매입을 해서 내후년에 진주 남성교육관으로 이제 문을 연다고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한약방의 원형을 완전히 보존해서 그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2층과 3층에 이제 김장한 선생님의 정신이 어떤 나눔과 기부의 공간이 되는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참 진주는 이런 한약방도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는 참 있는 것도 그냥 절걸하고 돈이 있는데도 돈을 네. 준다는데도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니 참 의아하다. 뭐 여담이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다. 네. 원주 지역사회를 또 새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 하여간. 그러게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김장 스님도 그런 걸 좀 걱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 한약방이 보존되고 어쨌든 이 가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거는 좋긴 하지만 어쩌면은 이 공간이나 아니면 김장한 스님이 너무 조명받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셨던 부분과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끝까지 반대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야 아닌 우상화 아닌 우상화가 그러니까 이게 우상화라는 게 다른 의미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까 어떤 그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생각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웅적인 어떤 활약이나 아니면 그런 생애를 살기보다는 내가 각자 있는 삶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김장하 어르신께서 이제 약간 TMI지만 그 NC 야구단을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시구를 해달라고 이제 그 제안이 왔는데도 거절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덕질하시는 성덕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다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이제 마다하실 만큼 정말 이제 본인을 드러내는 거를 이제 꺼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책과 다큐멘터리로 엄청난 이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편하다. 라고 아무래도. 딱 잘라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거에는 이제 본인이 너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너무 조명이 됐다? 왜냐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히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한 분의 어르신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책과 다큐멘터리에는 다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본인만 이렇게 우상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주목받는. 네네네. 주목받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인쌤께서 말씀해주셨던 이 우상화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무의당 장희수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쵸,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춘천의 김유정 작가님, 그리고 또 원주랑 이제 통영도 있죠. 박경린 작가님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이 굉장히 이제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사실 살아계실 땐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유족과 이제 제자 아니면은 어떤 그분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이제 뭐 기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하는 순간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사실 그거를 되게 경계하시고 이제 지금 생전에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장하 어르신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좀 경계를 미리 하고서 어떻게 하면은 그 우상화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뭔가 생애를 우리가 당연히 이제 본받고 이렇게 기리는 거는 당연한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있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분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 그게 갈등의 수많은 씨앗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권위를 계속 이제 빌려와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맞아요. 또 정통성 가지고도 싸우고 이권 가지고도 싸우고 이게 아주 지저분해지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진절머리 내고 이제 혀를 차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뜻을 저렇게 하게 된다. 뭐 역설적으로 아까 저희가 장일순 선생님의 정신이 왜 원주에서는 뭐 김정환 선생님 느낌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퍼져 있지 않냐 했을 때 아마 말씀하신 내용에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제가 싶기도 알기로는 하고요. 장윤 스님이 본인이 직접 그 쓰신 책이나 이런 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도 장윤 스님 생전에도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드러나거나 아니면 맞아요. 약간 본인을 너무 이렇게 치켜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경계하셨는데, 근데 생애 그렇게 경계하셨는데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흘러간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그 30년 동안 과연 이제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거겠죠? 그 네네. 30년이.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충실히 해보면 네네.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떤 우리부터. 면에서 네. 네. 장윤 스님이 말씀하셨던 협동의 가치 맞아요. 아니면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공부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 볼 수도 있고 네네. 꼭 장일순 선생님의 정신만 우리가 못 담은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의 그럼요. 정신을 함께 조직해 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 네. 꼭 그 방식으로만 가는 게 장윤 스님이 말씀하셨던 협동과 생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뭐 장일순 선생님 정신도 빌려오고 네. 김정은 선생님 정신도 빌려오고 이렇게 그쵸. 좋은 거 다 빌려와서 네. 공동체의 정신으로 만들면 되는 너무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 네. 딱 마무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한번 훈훈하게 끝날까요? 좋습니다. 약간 그게 바로 네. SDG의 정신이 뭐야. 아닐까. 여기서 SDGs 끼얹으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근질근질하셨겠어요. 마무리. 네. 네. 엄청나다. 네. 어른 김장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결국 SDG.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우당탕 끝내시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여기까지 왔는데 줍씨 오랜만에 또 함께 네. 출연하셔서 좀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아, 일단 이 바뀐 스튜디오에 그쵸. 그렇죠. 맞네요. 그때와 완전히 다르죠, 너무. 네. 또 이렇게 스튜디오가 바뀌고 나서 게스트로는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던 고민들을 또 좋은 작품을 매개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많은 분들께도 공유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 저 할 거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요? 뭐 네. 또 고정 출연을 한번 자주. 그거는 이따 끝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줍씨 모시고 같이 오늘은 정말 약간 그 줍씨를 모시면 항상 느끼는데 제가 좀 편하다 보니까 약간 우당탕탕 하게 되는 부분이 그러게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방송이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재밌었습니다. 네, 또 색다른 또 방송이었던 것 같고 저희 다음 주에는 그게 뭔데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면서 제가 1부 때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6월 11일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조금 더 길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네. 뭐 욕할 겁니다. 네. 기대했어요.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줍씨와 함께한 75회 2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좋은제 그리고 노즈비였습니다. 네. 모두 안녕.